안녕하세요. 오늘이 10월 20일 21일, 21일 네. 수요일 테스트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답변 형식으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조직이 들어왔을 때 조직적으로 들어왔다. 아니 사람이 이제 들어왔다. 사람이 이제 밴드로 가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 수평으로 할 수도 있고 수직으로도 하는데 근데 이제 추천인하고 그 후원인 계도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있더라도 내가 추천인 되고 조직상으로 위치는 또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 부분 좀 혼란스럽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답을 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땡큐 밴드는 많은 부분이 새롭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지식이 없잖아요. 백지 상태. 어쩌면 다른 경험이 없는 것이 오히려 땡큐 밴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블랙, 화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오래 살은 사람은 굉장히 이 뇌를 보면 블랙에 가깝다는 거지. 많은 낙서들이 그 안에 이제 쓰여져 있고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백지 상태야. 흡수율이 보는 것마다 전부 이제 나한테 저장이 다 되는 거예요. 말 들은 말도 저장이 되고 그런데 이제 묵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까맣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뭐 사기를 당한 경험도 있고 사기를 친 경험도 있고 뭐 거짓말도 많아요. 뭐 그랬잖아요. 근데 땡큐 밴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 과거의 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대입시키려고 하고 나 그런 경험했다. 이런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금방 이제 여쭤보신 그 질문 속에 여러 가지 낱말들이 어쩌면 우리 그 땡큐 밴드하고 안 맞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이 문화를 좀 바꿔 봐야 된다. 특히 땡큐 밴드에서는 저는 차별화. 다른 회사하고 비슷하거나 같다 이러면은 그건 뭐 슈퍼마켓을 가면은 똑같잖아요, 그죠? 라면 파는데 그 식품 파는데 또 야채 파는데 많잖아요. 그런데 구조가 대부분 비슷해. 그럼 뭘 따지냐면 가격만 따지는 거야. 그죠? 그렇죠. 이 백화점과 재래시장 저는 그런 거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유통에서 백화점은 가면은 아주 일단 인테리어가 화려해요. 그 다음에 깨끗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어 보여. 내가 거기 가서 뭐 물건을 사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 차별화 전략을 하죠. 똑같은 여성용 팬티를 백화점에 가면은 이제 디스플레이라 그러죠. 디스플레이를 아주 잘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아주 잘해가지고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뒷 배경이나 뭐 이런 거 조명 이런 거 해가지고 딱 보면 와 사고 싶어. 근데 가격을 딱 보니까 3만 원이야. 뭐 별로 비싸지도 않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근데 이 똑같은 브랜드가 재래시장에 가니 3,000원이면 사. 10분의 1 가격이네.
근데 재래시장에 있는 거를 네. 백화점에 가서 디스플레이를 딱 진열을 잘 해놓으니까 이게 아이고 내가 싸구려 입는 존재밖에 안 되나? 응? 이게 안 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사고 백화점 종이백, 쇼핑백 드는 것 자체가 나의 가치를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차별화한 거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소쿠리 들고 다니면서 이래 사는 사람하고 본인 스스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재래시장 가서 뭐 소쿠리 들고 다니는 사람밖에 안 되나? 나는 적어도 백화점 가서 대우받으면서 그 여성들 보면 좀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의 가치를 느낀다. 가치와 값은 엄청난 차이예요. 네. 이거는 무형의 가치, 그러니까 내 생각이죠. 마인드. 값은 현실. 예? 현실과 그 가상이죠. 이거는 이제 마음이고, 그죠? 마음이고, 이념이고, 생각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백화점 마케팅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것보다. 예. 근데 똑같으면 이거 별로 안 따져요. 같으면.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한다는 거죠. 그 땡큐 밴드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 또 똑같은 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새로 생긴 회사의 가치가 이것만 따진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땡큐 밴드를 차별화할까 이런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상 체계만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 저거는 얼마 있다가 갈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회사의 전체 컨셉을 이해를 해야 되고 단순히 현실적인 값만 따지는 이걸로 부자가 안 됩니다. 가치를 느껴야 부자가 되지. 예. 이런 그 닥쳐진 그 내용만 가지고 계속 현실에 급급하다 보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순간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 나하고 안 맞다 해서 떠나버리고 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제 경험상 보니까 거지처럼 살더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판단이 없어요. 판단. 우선 모든 정보가 일단 정보가 들어오면은 분석을 해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 이런 과정을 잘 못하더라고. 모르니까 뭐 하지도 않고 이거를 안 해. 이런 거를 안 해요. 막 그냥 할까 말까 요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뭐 얘가 자꾸 이제 벌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차별화 전략 속에 뭐가 있냐면 용어가 있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법적으로도 중요해요. 말 한마디, 그 다음에 글자 하나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자료화, 이런 영상, 이런 것들이 전부 자료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불법이나 뭐 이런 그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됐다면 그게 바로 증거 자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차별화 중에 제일 먼저 용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 용어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동안 저를 만난 분들은 많이 아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네트워크, 다단계 뭐 이런 식으로 혼합되게 막 설명을 하면서 그냥 그게 그거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학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쓰는 사람들 먼저 와서 막 쓰면은 그냥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 보상에 관련된 플랜. 예. 그 다음에 우리와 같으면 이제 전산화잖아요, 전산화. 전산화에 있어서 실시간. 차별화되는 게 엄청 많아요. 보상은 이제 여기에 이제 보상에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부분 다단계 유통이라 하면은 유통에 다단계 유통이 있고 그다음에 방판 유통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온라인. 주로 이제 요새는 이런 것들도 온라인화 이제 돼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네트워크란 말도 있죠.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단계 용어를 막 섞어서 써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땡큐 밴더만의 차별화된 용어, 차별화된 시스템. 네? 네. 시스템 말하는데 시스템이 뭔지를 잘 몰라요. 시스템 어찌 보면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틀이죠. 틀. 어떤 틀에 내가 담겨서 흘러간다 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안 망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 유명한 사람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죽었다 해서 나라 전체가 망한다면 시스템이 없는 거거든. 시스템 때문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용인데, 그 금방 질문하신 게 뭐죠? 이제 조직도 짤 때, 이런 조직도 편성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내용인데, 자. 이런 정도만 제가 일단 서론을 해놓고 차별화해야 되는데 그 차별화를 이제 비교는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까만색 그 백지 상태를 만들자 이제 그런 게 먼저 요구가 되는 것이고 머리를 리셋시키는 그렇죠. 리셋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용어를 용어와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어차피 조직을 형성을 해야 돼요. 조직을 형성하는데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마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위에가 되고 상위가 되고 하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안 맞다. 이거를 고쳐야 돼요. 이게 까만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 전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위에,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림을 이렇게 늘 봐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이게 먼저예요. 먼저. 나중. 이렇게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위에 밑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에서 갖고 있는데 계속 노예처럼 그런 이제 단어를 써요. 위에 밑에. 근데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가 그죠?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다단계는 사실상 수직적인 조직이에요. 네트워크는 수평적이에요. 이거를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서 다단계에서 쓰는 용어들이 네트워크라면서 막 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야말로 네트워크예요. 망이지 망. 근데 다단계는 수직적이잖아요. 우리는 등급이 있어도 그거는 어쩌면 자격이지. 소매, 도매, 뭐 총판, 대리점 이런 것들이 전부 자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등급으로 보면 곤란하다.
그리고 사업단장이라 해도 사업단장도 자리이지 그게 무슨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제가 제일 먼저 왔다. 먼저 오고 지금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온 분들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선임이라고 얘기하고 네. 우리는 후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선임 밴더 우리는 밴더라는 직함이 후임 대점, 후임 밴더 이렇게 표현해야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스폰서 이런 말은 여기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스폰 해주는 게 뭐 있냐? 후원 해주는 게 없어. 우리는 후원이라는 게 없어요. 후원이 없다. 스폰서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내가 네 밑에 달아줄게, 달게 이런 말을 해요. 단다라는 말. 달아준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혐오스러운 단어예요. 혐오를 불러오는데 왜냐하면 단다 이 말은 교수형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목을 매서 단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건 조폭들이 쓰는 단어다.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단어다. 단다라는 것은 이 그림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니까 내가 니를 누구 밑에 달아줄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단다라는 표현은 조폭에서는 뭐냐면 죽여라라는 뜻이에요. 가서 달아. 그러면 죽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신 분을 왜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냐 이게요. 이 표현 자체가 나한테 암암리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되어요. 밑에, 위에, 하위, 상위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늦게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혐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고 남자 여자 안 따지고 그런데 내가 왜 저 사람 밑에 들어가야 되지? 이런 무의식이 생겨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사업 전개도 안 돼요. 지장이. 그다음에 내가 실컷 벌어가지고 지한테 갖다 바치는 무슨 노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자체를 쓰는 거가 안 된다. 그래서 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다 해서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먼저 나중 그리고 평등이죠. 평등. 수평이니까. 예? 이게 진정한 네트워크라고 하면 서로 연결하는 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적인 인식을 희석시키려고 네트워크라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이거는 사람 위에 사람 있잖아요. 사람 밑에 사람 있고, 이건 평등이 아니거든. 우리는 사람 옆에 사람 있지. 사람 앞에 사람 있고, 예. 위에 밑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를 자꾸 순화해서 써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거든. 예.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위에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위에 있다는 의식 때문에 늦게 온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나가자 하는 내용들이 그 밴드에 있어요. 네. 조금. 그리고 용어 정리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해놨는데, 네. 자, 이래서 이런 것부터 이제 배치 상태에서 출발하자. 자, 우리는 이제 다단계에서 주로 썼던 말들이 뭐냐면 그 회사 보상 체계가 바이너리냐 아니면 유니레벨이냐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한 줄이가 또는 뭐 브레이크웨이냐 뭐 또 또 있죠. 매트릭스냐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냐 혼합형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이게 다 아닐 수도 있고 이거 다 포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상책에 제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우리는 무한
반복 충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보상 체계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요. 방식은 뭐 어떤 방식이든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다단계라는 말은 하나의 그 제품이나 뭐 서비스가 유통이 돼 가지고 나오는 이익금 있잖아요. 그 이익금을 여러 사람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다 많을 다짜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눈다라는 뜻으로 멀티레벨이라고 얘기해요. 멀티레벨. 그러니까 멀티레벨과 네트워크는 비슷한 느낌은 받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는 거예요. 보상을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다단계라 그래요. 네트워크는 보상 체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둘 이상 여럿이 나누는 유통 방식, 이것이 다단계 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상은 발생하는 이익금이 한 사람한테만 간다. 한 사람한테만. 그래서 단계로 따지면 우리는 땡큐 밴드는 단단계다. 네? 아까 차별함처럼. 그러니까 단단계이기 때문에 다단계를 하면 어떤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가 아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굳이 단계를 따지라면 우리는 단단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 무한반복 충전 시스템 때문에 조직은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매출로 일어난 이익금을 여럿이 나누려 하면 다단계가 되는데, 우리는 한 사람한테만 이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은 형성을 해야 된다. 이래서 조금 이제 혼란이 오죠. 왜냐하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보상 체계니까. 예. 생전 처음 들어본 보상 체계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일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 보상 체계는. 그래서 보상 체계를 잘 분석해서 자기한테 맞는 걸로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획일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연구를 해본 끝에 뭐가 있냐면 유관장 법칙이 나온 거예요. 이 우리 보상에 이 충전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유관장 법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세 사람이 합치니까 나라를 세웠어. 삼국지에 보니까 총나라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못 세웠을 거예요. 두 사람도 못 세웠어. 세 사람이 되니까 나라도 세우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합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세 사람이 함께 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야, 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덜 했다 하더라도 그래 그만하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래야 앞으로 더 잘하니까. 목표를 정해놨는데 왜 너는 못해? 이런 것보다는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그게 이제 공유잖아요.
공유라는 게 요새 나와서 그런 말 많이 하죠. 공유 시스템 요새. 예? 그래서 유비와 관우와 장비 이거를 우리는 아버지, 엄마, 아들 아니면 엄마, 아버지, 딸 뭐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 펼치면 좋다는 거예요. 다단계 이런 방판 이런 데는 다른 사람하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왜냐하면 망하면 같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심리가 있어요. 망해도 나 혼자 망하지 왜 가족한테 피해를 주냐 이런 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차별화예요. 이것도 가족끼리 해라. 가족끼리. 네. 가능하면 가족.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가족한테 말 못할 사정까지 와버렸어. 아버지가 뭘 한다 하면 자식들이 아예 그냥 그냥 당신하고 나오는 핏줄 관계만 있지 경제적 관계는 완전히 끊자 이런 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거라. 엄마도 마찬가지고. 예. 엄마가 이제 할매가 됐지. 지금은 20년 30년 그러면서 뭐 온 가족 간에 전부 막이 닫혀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엄마, 아들, 엄마, 아들, 딸, 아버지, 딸 하듯이 가족 간에 하라. 이게 우리 회사의 어쩌면 차별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TQ 소프트에서 땡큐 밴드를 통해서 한 행위 자체는 전부 생활 소비단 말이에요. 그게 마스터 플랜이에요. 우리 회사의 끝은 모든 생활 소비를 땡큐 밴드에 담는다라는 게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생활하고 엄마도 생활하고 아들도 생활하고 각기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도 생활은 같이 한다는 거죠. 예?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먹는 것이 해결이 되면 취미생활도 하잖아요. 뭐 여행을 간다, 뭐 골프를 친다, 뭐 화분을 뭐 만진다, 수석을 한다, 뭐 이런 다양한 취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조차도 땡큐 밴드에 다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 배달의 민족 우리가 자주 이제 비유를 하지만 배달의 민족은 주로 음식이잖아요. 물론 다른 배달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음식 배달인데 시켜 먹는 시장, 음식 시장. 그것이 작년에 매상이 10조 정도 올랐다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음식 배달 시장이 10조 정도 이루었다. 그 중에 이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얻어진 그 이익금이 있겠죠. 광고비. 그게 한 몇 조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활 소비가 100이라면 아마 배달 시장은 그 배달의 민족이 일으킨 시장은 5%도 안 될 거예요. 5%. 뭐 한 3% 되겠나? 음식 배달 시장. 나머지 97%는 교육도 들어갈 것이고, 그죠? 보험도 들어갈 것이고, 또 뭐 전기세, 물세, 가스세 이런 세금도 들어갈 것이고, 뭐 또 여행 경비, 자동차 관련 뭐 이 얼마나 많은 소비 생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배달의 민족을 모델로 좀 삼지만 우리의 컨셉은 이걸 다 담는 생활 소비 전체를 담는 컨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만큼 우리가 이제 유명해졌다라고 하면 이 한 5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팔렸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30배, 355, 150조, 150조의 가치를 가지는 회사로 땡큐 밴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게 우리 회사의 마스터 플랜이라 희망, 비전. 그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어떤 보상으로 어떤 체계로 가야 되겠나.
그 연구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나온 보상 체계가 이거예요. 무한 반복 충전 시스템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 영상으로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줄여서 유관장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땡큐 밴드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이드는 될 수 있겠다. 요대로만 100% 이루어지면 다 잘 살아요. 진짜. 요 유관장 법칙대로만 맞추어서 한다면 다 돈 벌고 행복하게 산다. 떼돈 버는 건 아니에요. 우리 땡큐 밴드를 볼 때 뭐 코인처럼 야 하나 코인 가지고 막 나중에 막 10,000배가 올라간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없이 알뜰한 소비 생활. 예를 들어서 내가 250만 원 받는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여기서 플러스 50만 원 정도만 더해도 나는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된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250에서 50만 원이 만약에 더해진다고 해서 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월급이 된다면 이거는 가족들이 모두 기뻐할 일이죠. 응? 아빠가 250만 원 받다가 이달부터 300만 원이 된대. 이러면 온 가족이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저녁은 진급주라든지 뭐 해가지고 잔치를 벌릴 거예요. 케이크 나눠놓고 온 가족이. 이런 식으로 매달 50만 원씩이 만약에 알뜰 소비를 통해서 세이브가 된다면 기뻐할 일. 이게 이제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국가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우리 자신들도 야 조금 풍족한 생활이 된다. 근데 50만 원이 아니라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된다면 더없이 행복한 일이지.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이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지금은 마스터 플랜이 100이라고 치면 지금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는 이거를 지금 현재 다 돼 있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회사도 다 돼 있는 것처럼 말해버리면 여기서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2달 조금 넘은 갓난아기다. 이 갓난아기한테 대학생처럼 뭐 행동을 하라 하면 되겠느냐. 이해해달라.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회사의 주인처럼 생각하시고 함께 갑시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100%짜리를 연상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안 맞아. 지금 안 맞고 나중에 한 30%, 40%, 50% 이렇게 커져갈 때 그때 참여하셔도 된다. 저는 대한민국 4,500만 명 경제활동하는 사람 18세 이상 그 밑으로는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사회 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80, 90 되신 분 병상에 누워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분 그런 분들 빼고 4,500만 명이 다 땡큐 밴드 앱을 다 설치를 하고 그걸 사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4,500만 명을 다 밴드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안에서 생활 소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먼저 밴드로서 대리점 역할을 하신 분들이 돈을 벌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돼 있거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5대 15대 80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예,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예. 우리는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4,500만 명 중에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밴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는 좀 밴드를 하더라도 조금 소극적인 밴드들. 그러니까 소비자 치고는 조금 적극적인 소비자. 그 다음에 이제 느슨한 소비자. 그래서 우리는 땡큐 밴드에서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4,500만 명이 그 소비하는 그 시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50만 원만 되겠습니까? 예? 이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 몇백만 원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림으로 이제 그러면 조직도를 어떻게 짜느냐? 유한장 법칙이 제일 검토해본 결과 제일 나은 방법이더라. 예? 유, 관, 장. 유관장은 한 줄로 썼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무슨 이제 사업을 하면 일단 분석을 하는데, 분석의 종류가 뭐냐면 확률과 통계라는 자료를 통해서는 분석을 해요. 한 사람이 조직을 짜는데, 조직도를 형성하는데 한 조직도를 짜려면 누군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한 1인이 콜할 수 있는 확률과 통계가 1.7명이더라. 2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사업자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소비자는. 근데 사업자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못 만들더라.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하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바이너리는 누구나 두 사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동안 나도 경험을 했고 여러 사람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부 짝다리 한쪽으로 치우쳐야 돼. 대실적, 소실적밖에 안 돼요. 왜 똑같이 짝짝 안 나가느냐?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낸 법칙에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상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평균 보니까 1.7명 이하더라. 한 사람. 그래서 그게 적용을 하는 거죠. 유비가 1.7명에서 관우를 하나 모셨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야 돼. 0.7이 남아. 여력이 좀 있죠. 그 다음에 관우도 장비를 했어. 똑같이 1.7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 0.7이 남고, 장비는 1.7인데 아직 안 했으니까 1.7이 남고, 이걸 다 더하니까 3.1이 돼. 그죠? 네. 숫자상으로 이제 풀이하는 겁니다. 과학적 분석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0.7명, 0.7명, 1.7명 다니까 3.1이 되는데 세 사람이 합치니까 세 줄이 나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한테서 세 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U1, U2, U3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유관장처럼 똑같이 이 U1, 2, 3가 똑같이 관장해 나가면 돼요. 요거를 반복해서 나간다. 여기서 유관 3, 관 2, 관 2, U2, 관 1, 또 관이 장 나가는 거죠. 1, 2, 3. 여기서 또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유도
팝이 줄어들고 관도 팝이 줄어들고 장도 팝이 줄어들고 다 팝이 줄어들고 팝이 줄어들어야 우리는 돈을 벌잖아요. 우리 플랜. 그러니까 자동으로 충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충전이 일어나냐? 장에서 일어나요. 장에서. 장에서 먼저 충전이 일어나요. 세 사람이 뭉쳐서 하나로 가기로 했으니까 야 나도 벌릴란다 펼칠란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먼저 우리 세 사람 중에서 장을 그러니까 가족 간에 하면 아버지 엄마 아들 엄마 아버지 딸 그래서 제일 활동력이 있을 만한 막내한테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했다고 치더라도 장이 10만 원 했어요. 몇 개 남았죠? 40팝이잖아. 그죠? 유가 들어왔어. 10만 원 들어왔어. 몇 개 빠지죠? 16팝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24팝이 남죠. 24팝. 하나 더 들어왔어. 또 빼기 16팝. 8팝이 남았어. 두 사람 들어오니까 8팝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장비는 충전을 해야 돼. 왜? 다음에 유소리가 올 걸 예상을 하고 여기서 플러스 40팝을 해야 돼. 그래서 8팝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10만원, 그 10만원이 어디로 가느냐? 이 제품의 충전 10만원은 누구한테 가죠? 관우한테 다 가버려. 100%. 그럼 관우도 똑같이 아까처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10만원 했다고 치고 40팝이 있었는데 장비가 들어오면서 16팝 깔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24팝이 남아있는 상태야. 지금 플러스 24팝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10만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또 20팝이 사라졌죠. 10만원 들어오면 20팝이 사라졌잖아. 4팝밖에 안 남는 거야. 10만원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4팝밖에 안 남았는데 10만원으로 돈은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이게. 응? 그래서 충전을 해요. 그러면 또 40팝이 들어와. 그러면 44팝이 남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앞에서 10만원 받았고 요 장비가 들어오면서 10만원이 아니라 8만원이 들어왔잖아요. 8만원이 들어오고 10만원 들어와서 18만원이 들어왔어요. 18만원에서 수수료 떼면 한 10한 5만, 16만원 정도 될 겁니다. 10한 5만원. 그럼 그 중에서 10만원 빼가지고 충전을 하면 또 팝이 생기. 그리고 돈도 남아있고 팝 수는 원래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이게 이제 변화된 모습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또 10만원 했어. 관우가 10만원 했잖아. 40팝 하기 위해서 10만원 했어. 이것도 유비한테 가는 거죠. 그럼 유비도 처음에 40팝에서 16팝 빠지고 관우가 들어오면서 16팝 빠져서 24팝이 있었는데 또 10만원 들어오니까 이 사람도 한 14, 5만원 생겼어요. 그러면 관장이 들어오면서 빼기 20팝이 됐으니까 이것도 44팝이 남았어. 그러니까 10만원으로 플러스 또 40팝을 해요. 44팝이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나는 한 줄인데 유비와 관우와 한 줄, 관우와 장비가 한 줄인데도 내 팝이 사라졌어. 내 팝이 0에 가까워졌어. 그러면 충전이 일어난다. 반복적으로 충전이 일어난다. 이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죠? 한 줄인데도 불구하고 팝수가 줄어든다. 제일 유리한 사람은 장비죠. 장비가 나중에 탑밴드를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50명 훨씬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장비가 탑밴드라는 얘기는 50명이 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관우가 그때 가서 펼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탑밴드 갔다는 얘기는 나도 프라임에 가 있다는 얘기고, 내가 프라임이면 A, B에다가 펼치면 되잖아요. 이때는 100만 원을 하고 들어오게 할 수 있죠. 내 자격이 프라임이니까 이 사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당신 50만 원만 가져와. 내가 50만 원 보태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펼치기만 하면 이 사람도 바로 탑밴드. 또 유비도 A, B를 펼치는 거 이때 펼치면 돼요. 굳이 처음부터 내부터 막 가려고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후임자들을 키우면 자동으로 나도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이 먼저 탑밴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꼭 내가 먼저 갈 필요는 없는 거다. 그래, 그 다음에 탑밴드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탑밴드 가면 된다. 그래서 새롭게 펼치니까 여기서는 무한대 20% 나오잖아요. 무한대 20%. 그죠? 이 사람도 여기서 무한대 20%. 무한대 20%. 급하게 서둘지 말고 내가 모셨던 관우가 모셨던 장비가 들어오면 장비한테 몰아줘서 이 사람을 키우면 이제 그때는 독립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가 올라옵니까? 충전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100%. 그런데 한 줄로 만약에 했잖아요. 이 참 웃기는 현상이라. 만약에 장비도 아니고 그냥 쭉 한 줄로 갔다고 치자고. 그럼 상상을 해봐도 알잖아요. 다 한 사람씩 했어. 전부 10만 원씩 했어. 10만 원씩. 이래 쭉 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 연결할 때 40파 빼기 16파 해가지고 24파 남아있고, 이 사람도 이 사람 연결하면서 빼기 16 해서 플러스 24파 살아요. 똑같이 다 팝수가 남아있는데 무슨 재충전이 일어나냐고. 맞잖아요. 그러고 나는 한 사람 해놨으니까 뭐 바라만 보고 있어. 이걸 100으로 쳤다고 했어. 100. 다 240팝이 남아있는데 충전이 일어나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난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쭉 나눠놓고, 내가 추천도 이 사람한테 줘버리고, 여기에 내가 또 해야 돼. 이 사람 내가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안 움직여. 나는 추천 2개나 했는데 왜 그대로냐. 우리는 후원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추천을 이제 주면은 그 사람께 돼버려. 내게 안 되고. 그래서 무한대로 지원을 한다 해서 막 사람을 아까 달아준다 이런 표현도 하면서 내가 달아줄게 뭐 어쩌고 이런 약속들을, 허황된 약속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부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러면 다 죽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친한 사람들끼리 3사람이 뭉쳐요. 가족이 제일 좋다니까. 가족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딸, 엄마, 아버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장비 자리에 놓고 셋이서 합쳐서 펼쳐나가요. 그러면 무조건 충전이 올라옵니다. 네. 이것이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만 돼 간다면, 그래서 뭐냐면 백지 상태로 놔야 된다. 과거의 경험을 자꾸 여기다 대입시키려고 하면 땡큐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후원 구도가 없거든. 딱 추천 구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한테만 보상을 다 주기 때문에, 그 시스템, 그 보상 체계에 맞도록 플랜을, 조직도를 편성해야 됩니다. 딱 제일 좋은 게 유관장 법칙이다. 네. 한 줄로 쭉 가는 거 절대로 권장하면 안 돼요. 그래, 한 줄은 3사람만 해라.
한 줄은 세 사람만 하고 그 인맥을 모아서 장비한테 몰아주고 장비를 먼저 탑밴드를 가게 만들어라. 내가 먼저 가려고 욕심내지 마라. 내가 먼저 가면 뭐하노? 후임자들한테서 올라오는 충전이 없는데 뭘 올라가면 뭐하냐고. 앞에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그래서 땡큐 밴드에서의 조직도 짜는 방법은 무조건 나 위주로 하지 말고 장비 위주로 펼쳐나가라. 다 그런 마음으로만 진행을 한다면 조금 늦더라도 장비 때문에 충전이 나도 일어나고 돈도 벌고 장비가 그래 돈은 장비가 제일 많이 벌어요. 우선은. 예. 그리고 나도 유비도 관우도 이제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거지. 장비가 무조건 벌어다 주니까 나는 장비보다는 좀 덜 벌어도 한 2분의 1 정도 벌 거예요. 장비보다는. 그래도 장비 때문에 내가 미래가 보장이 되니까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방파는 지가 막 해가지고 지가 따먹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방판도 플러스 되고 네트워크도 플러스 돼가지고 어찌 보면 1단계만 주는 보상인데도 이 무한 반복 충전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안 했잖아요. 내가 안 해도 장비 때문에 충전 돈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독특한 플랜이라는 거지.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 어마어마한 연구 끝에 나온 우리 법칙이거든. 그래서 유한장 법칙을 우리 리더들이 숙지를 하고 과거의 까만 그 기억들은 사라지게 자꾸 만들고 백지 상태에서 계속 하나씩 얹어가자. 용어 선택이 중요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습관돼 왔던 뭐 이런 다단계 용어들 이런 건 쓰지 말고 가능하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땡큐 밴드의 차별화 전략에 같이 동참을 해서 말 한마디라도 다르게 들리도록 여기는 사람 차별하는 데가 아니네. 여기는 늦게 들어와도 돈 벌 수 있네. 그럼 늦게 들어왔잖아. 장비가 늦게 들어왔는데 장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거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끊기지 않고 다단계에 보면은 저 새끼 이제 꼴 보기 싫은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 일해야 정말 다 처먹는데 나 기분 나빠. 그리고 공부도 내보다 훨씬 못한 놈이 먼저 왔다고 나 기분 나빠. 이런 그 의식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오면 임단장보다 10배 더 버는 사람 수두룩해. 그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단장은 라인도 못 펼치고 자기는 관리하고 교육하느라고 전혀 신경도 못 써.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어. 이렇게 그런 문화를 형성해 가야 된다. 만년구자잖아. 한번 딱 스님들 스폰서가 했나? 스폰서 한번 대보면 그래서 스폰지라고 얘기하고 그 흡혈귀 피 빨아먹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버려요. 예. 직급자들.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리는 컨셉 자체가 생활 소비이기 때문에 생활 소비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하라는 가족 단위. 벌어서 남 주겠나? 유관장이 아버지, 엄마, 딸이면은 다 가족 간에 돈 벌잖아요. 이런 문화라는 거지. 이게 다른 회사와 엄청난 차별화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부터 바꾸고 말하는 습관이라는 행동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맨 나중에 들어와도 그 사람은 가치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존대받아. 서로 존경받고. 그렇다. 그래서 오늘 잠깐 조금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어쨌든 우리 선생님 좋은 질문 하셨고 그 바람에 저도 회사에 대한 컨셉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